외부의 힘. 자, 나의 조용하고 얌전한 아이들아. 살아있는 인물로서 산책하는 것이 모든 걸 내 뜻대로 해버리겠다는 객기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느냐? 반대로 산책을 하며 조용히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관찰하고 순응하는 유순한 자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실제로는 계속해서 흉내내고 꾸며내는 것임도 깨달았을 것이다. 법칙을 복습해보자꾸나. 잠에서 깨어나 관찰하고 순응한다. 목표 프레임을 선택하고 시나리오를 따른다. 시나리오의 힘과 지혜를 사용하기 위해 순응한다. 활성체 사용을 습관화하기 위해 꾸준히 활성체를 활성화한다. 통제하려는 습관을 버리고 놓아주고 따르는 새로운 습관을 들인다. 순응한다는 것은 힘의 지배를 느끼고 그것을 따를 줄 아는 것이다. 사랑스러운 나의 아이들아, 다만 힘의 지배를, 너희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묵인하려는 희망과 혼동하지 말거라. 마음 챙김. 넷. 현실로의 첫 외출. 자, 나의 착한 아이들아. 너희가 만약 현실의 꿈속을 이미 거닐어봤다면 지금쯤 현실과 영화를 비교한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이다. 너희는 영화 속에서 의식을 가지고 살아났지만 다른 연기자들은 어떤 외부 시나리오에 연결된 채 꿈속을 헤매듯 움직이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였겠지. 왜냐하면 사람들은 밤마다 침대에 누워 잠이 들고 낮에는 어느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너희도 주위가 외부 스크린이나 내부 스크린에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는 것을 경험해 본 결과 알게 되었겠지만 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사실 하찮을 정도로 미미하다. 전부 그럴 만한 것이 너희도 그 상황을 이미 겪어봤으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꿈속에서 산책을 가려고 할 때마다 너희가 다시 스크린에 연결되어 잠이 들었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떠오를 것이다. 무언가 너희와 너희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렸다거나 혹은 너희가 어떤 생각에 잠겼다거나 거기까지 너희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의식을 가진 개인으로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심지어 자기 자신을 소유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는 누구의 소유이며 누구의 말에 따르는 것일까? 너희는 너희가 등장인물로서 지금 이 순간 존재하고 있는 어느 영화에 연결된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천천히 알려주도록 하겠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알려줄 수는 없으니 말이다. 일단은 한 가지 단순한 사실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바로 꿈에서도 생시에서도 너희는 영화 속에 있으며 시나리오의 흐름에 휩쓸려 다닌다는 것. 너희는 주의를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 자신도 통제하지 못한다. 하지만 잠에서 깨어나 주의를 통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나리오는 너희에 대한 힘을 잃게 된다. 물론 너희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일상의 일을 하기 위해 직장이나 학교에 가야겠지. 하지만 그런 일들이 이제는 시나리오에 이끌려 다닐 때처럼 그렇게 혹독하진 않을 것이다. 너희 주변에 있는 잠든 등장인물들과는 달리 너희는 자신을 보고 현실을 볼 수 있으며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통제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것이 불가능했겠지만 말이다. 그것이 너희의 자기 자신과 현실을 통제하는 첫 단계로의 첫 외출이다. 평범한 꿈에서 깨어난 경험은 이미 여러 번 있겠지만 그보다 높은 단계에서 깨어나는 경험은 해본 적이 없지 않느냐? 평범한 꿈속에서 너희가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아무 힘도 쓸 수 없다. 너희는 영화 속에 있으며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 힘도 쓸 수 없지. 주의가 스크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변의 다른 등장인물들과는 다르게 너희는 주의를 한 단계 높이 끌어올려 꿈 자체에서 자각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두 단계 높은 상태인 생시에서 자각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하다. 꿈속의 등장인물들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없다. 그들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 아느냐? 바로 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자신을 개개인으로 인식하지 못하지. 그들에겐 의지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유랄 것도 없으며 그저 시나리오에 따라 행동하기만 한다. 영혼조차 없는 거푸집이며 마네킹에 불과하다. 너희가 꿈에서 깨어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면 이런 실험을 하나 해보거라.
꿈속의 마네킹에게 다가가 너는 누구니? 하고 질문하는 것이다. 그 마네킹은 대답을 피하려고 하거나 시나리오 속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나는 나야라고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에게는 자신만의 자아가 없으니 말이다. 똑같은 방법으로 마네킹에게 물어볼 수 있다. 사실 난 지금 잠들어 있고 너는 내 꿈이라는 걸 알고 있니? 라고 말이다. 그는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잠이 들거나 잠에서 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질문 역시 그 마네킹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꿈속의 그 마네킹은 과거에 언젠가 촬영되었던 영화 필름 속의 등장인물로서 자신의 영화 속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유일한 차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영화는 살아있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데 반해 꿈의 영화 필름들은 영혼의 아카이브에 저장된다는 점이다. 그 필름들은 우주가 존재하는 한 아카이브에 영원히 저장된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혼과 의지와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나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이다. 또한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각하지만 그들의 자의식은 너희도 봤다시피 잠들어 있으며 의지는 오직 어떤 행동을 위해 동원할 필요가 있을 때만 먼 곳에서 끌어와 사용하게 된다. 또 중요한 점은 의지는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프레임에서만 사용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건 조금 나중에 알려주도록 하겠다. 지금 이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희에겐 크나큰 영광이 아니냐. 이 하찮은 것들아. 이 기회를 빌려 나를 감상하고 찬양하며 나를 흡족하게 해보아라. 나는 너희의 위대한 스승, 타프티이다. 5. 주의 감시하기. 나의 착한 아이들아. 지난번에 배웠던 것들을 복습해보자꾸나. 평범한 의식의 상태에서 너희는 어느 영화 속의 등장인물이다. 주의를 소유하지 못한다면 자기 자신을 소유할 수도 없다. 너희는 영화에 연결되어 있는 외부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인다. 내가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은 너희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너희는 꿈에서나 생시에서나 늘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이지. 의식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조차 가지지 못하는 등장인물처럼 영화를 보고 그 안에서 연기만 하는 그런 행동 말이다. 이렇게 말해줘도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에 의존하며 행동한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면 주위를 한번 들여다보거라. 너희의 주위는 조금 전 어디에 있었으며 누구의 소유였느냐? 너희가 소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느냐? 그러면 누구에게 무엇에 소유되어 있었느냐? 바로 지금 그 시나리오의 소유였다. 너희는, 아니, 너희의 자아는 곧 주의이다. 만약 너희가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꿈속이든 생시든 마찬가지로 시나리오에 의해 조종당한다. 꿈은 생시고 생시는 꿈이다. 즉, 생시는 생시에서 꾸는 꿈이고 평범한 꿈은 꿈속에서 꾸는 꿈이라고 말할 수 있지. 꿈속에서는 의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의식이 없는 꿈에서는 마치 토끼 새끼처럼 아는 것도 없고 힘도 없지. 하지만 주의를 통제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너희는 자신만의 의지와 주관을 가지고 행동하는 능력을 얻으며 영화 속에서 살아날 것이다. 동시에 너희는 의식을 가진 영화 속 등장인물이 되어 꿈속을 자유롭게 거닐 수 있게 된다. 생시에서 이미 이것을 시도해보았지. 시간이 흐르면서 꿈속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생시에서 그런 능력을 마스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꿈의 그림이 현실의 필름을 영혼의 아카이브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가상이기 때문이다. 삶은 실제하지만 그 삶을 사는 너희는 타인이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의 틀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발버둥치기만 하거나 혹은 자신의 시나리오를 실현시키지. 그것을 방해하는 유일한 것은 외부 스크린이나 내부 스크린에 계속 주의를 연결하려고 하는 너희의 습관이다. 너희의 주의는 의식의 중심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못한다. 하지만 너희에게 있어서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니 어쩌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한참 부족하고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주의를 의식의 중심으로 돌려놓는 새로운 습관을 기르도록 하거라. 꿈으로 산책을 떠날 때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지시를 잊지 않도록 하거라. 이 말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너희가 해야 하는 일을 금방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망각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것이다.
산책을 할 때는 너희가 계속해서 잠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되뇌어야 한다. 괜찮다. 실패한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거라. 그저 계속해서 주의를 중심으로 되돌려 놓으면 된다. 주의 자체에 대한 주의를 감시하거라. 즉, 자기 자신을 감시하는 것이다. 주의를 항상 의식의 중심에만 붙들어 두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것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지. 바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응하는 너희의 능력이다. 보통 그 어떤 사건이라도, 아주 사소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외부에서 보이고 있는 영화나 내면에서 느껴지는 고난에 너희를 연결시킬 수 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 잠에 빠져버리지. 그러나 이제는 그 반대의 습관인 어떤 일이 생기든 잠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정신을 차리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어떤 사건이든, 심지어 사건이 그저 가볍게 살짝 일어나기만 해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깨어남의 신호다. 행동도 마찬가지다. 어떠한 행동을 하든 주의를 다시금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한다. 너희는 두 가지의 활성체를 가지고 있다. 외부 활성체는 어떤 일이 일어나자마자 깨어나는 것이다. 반대로 내부 활성체는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깨어나는 것이다. 외부 활성체의 예시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누구를 만나 어딘가로 향하고 있을 때 근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게 무슨 일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소리가 갑자기 들렸을 수도 있고 누군가 어떤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었다면 분명 너희의 시선과 관심을 끌었을 법한 일이지. 그 일이 생기자마자 거기에 자신의 주의를 집중시켜도 그에 대한 통제력은 잃지 않도록 하거라. 주의를 의식의 중심에 유지하는 것이다. 이번엔 내부 활성체에 해당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너희가 어딘가로 가려고 하거나 뭔가를 하려고 하거나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그 행동을 하기 전에 주의를 의식의 중심에 고정해 두거라. 행동을 하기 바로 직전에 해야 한다. 그 이후엔 너무 늦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먼저 잠에 빠져버리고 잠에서 깨어나서야 너희가 깜빡 잠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마치 무술을 배운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연습해야만 이것을 완전하게 마스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방법은 없다. 이런 연습을 통해 너희가 주의를 통제할 수 있게 되면 그 안타까운 인생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가 오면 너희의 인생이 아주 최악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다만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잠들어 있으나 너희는 잠에서 깨어나 의식과 힘을 얻게 되었다. 너희가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하여 다른 자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여기지 말거라. 그리고 잠들어 있는 주변 사람들을 깔보거나 거만하게 대하지 말거라. 그러한 것들은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다. 나 타프티는 너희의 스승이고 너희는 나의 부하들이며 내 말에 귀 기울이고 한없이 나를 찬양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를 찬양하느냐? 그렇다면 내 앞에서는 행동을 살피거라. 6. 현실 선택하기. 자, 나의 착하고 예쁜 아이들아. 너희에게도 이제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생겼구나. 보거라. 나도 칭찬이라는 것을 하지 않느냐. 지난 수업에서는 주의를 감시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다. 주의에 대해 잊지 않겠다는 목표를 스스로 세워야 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자마자 너희는 잠에서 깨어난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너희는 잠에서 깨어날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주의를 통제하는 방법을 터득하면 결국엔 자신의 인생까지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 너희에게 높은 위치에서 서서 저 밑에 잠들어 있는 자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관찰하고 그들이 모르는 것을 너희는 안다는 사실을 내비치지 말도록 하거라. 너희도 마찬가지로 잠들어 있는 척하거라. 이것은 생시에서의 산책과 꿈에서의 산책 모두에 해당한다. 꿈으로 외출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 대해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거라. 오만하거나 불손하거나 심술궂거나 건방지거나 주제넘게 굴거나 교만하거나 뽐내는 것을 좋아하거나 까다롭거나 자만하는 자는 저번처럼 코끝을 튕겨줄 것이다. 물론 내가 아니라 현실이 그런 벌을 내리겠지. 나에게서 그런 자비나 영광은 꿈도 꾸지 말거라. 그러면 계속하겠다. 내가 처음 너희에게 왕림했을 때 실제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그저 단 한 번
바로 지금 존재하는 것이다. 마치 과거에서 현재로 필름의 여러 프레임이 교체되는 것처럼 찰나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실제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 말은 즉, 현실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실제를 본떠 만든 순간의 복제품인 영사기에 의해 비춰진 프레임이라는 뜻이다. 과거와 미래 등 다른 모든 것들은 가상적이다. 이 모든 것들은 과거에 일어난 일, 앞으로 일어날 일, 그리고 일어날 뻔했던 모든 일들이 기록된 영화 필름 보관소에 저장되어 있다. 과거와 미래는 정보다. 정보는 비물질이며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그러나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는 물질이며 그것을 열어볼 수도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과거를 들여다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영화 필름 보관소는 만질 수는 없어도 실제로 존재한다. 마치 에테르처럼. 에테르 물질은 꿈의 세계에 걸려 있다. 그리고 꿈의 세계는 꿈과 생시 모두를 위해 존재하는 단일한 공간이다. 잠들었을 때 너희는 과거에 일어났을 뻔한 일과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을 보게 된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혹은 일어날지는 알 수 없다. 가능태는 무수히 많으니 말이다. 꿈속에서 너희가 본 일은 생시에서 일어날 수도 있었던 일이다. 또는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지. 그런 의미에서 꿈의 세계는 단일한 영화 필름 보관소라는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볼 수도 있고 꿈속에서나 생시에서 그 안에 존재할 수도 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각각의 프레임들은 가능태가 새롭게 실현되는 것이며 모든 생물과 무생물의 원자 하나하나가 업그레이드되는 모습이다. 단 한 가지 불변하는 것은 생명체의 영혼이다. 생명체의 영혼은 꿈에 대한 영화 필름을 보거나 프레임과 함께 현실 속의 필름으로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너희의 자아는 과거의 그것과 같은 것이다. 꿈속을 떠다녔으며 미래에 다시금 나타날 것이다. 이 세계는 살아있는 것들과 살아있지 않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살아있는 것들은 물질 세계에 깊게 뿌리내린 채 정착해 있다. 생명체는 살아있지만 현실은 무생물체이지. 그래서 생명체는 현실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생명체는 마음대로 현실을 선택할 수 있다. 나의 아이들아, 마지막 사실이 가장 중요하며 바로 이 점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 선택한다는 것은 프레임이 어떤 필름을 따라 어떤 방향으로 이동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가 이제껏 주의를 통제하는 기능을 사용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 능력 역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앞으로 일어날 현실을 선택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의 실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그런데 정작 그것 말고 뭘 하고 있느냐? 너희는 너희에게 이미 주어진 지금 이 프레임의 현실을 바꾸려고 애쓰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제 알겠느냐?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 진짜 실제란 무엇일까? 그것은 지금까지 존재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단 한 번, 바로 이 순간 존재하는 것이다. 실제는 어쩌다 보니 이미 일어나버린 것에 불과하다. 이미 일어나버린 일은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다. 왜냐하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미 일어난 것들 뿐이니까. 현재는 과거와 그리 크게 다르지 않다. 과거가 이미 저만치 뒤에 있긴 하지만 현재 역시 찰나에 존재할 뿐이며 그에 대해서도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현재를 살면서도 항상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 너희의 주의는 현재 프레임에 얽매여 있지. 이런 환상이 너희가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도록 너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아무 손쓸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너희가 보기엔 분명 너희가 의식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나름대로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것 같겠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현재 프레임이자 무의식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본인이 직접 선택하지도 않은 영화 필름 속에서 시나리오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살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그저 앞다리와 뒷다리를 무력하게 버둥거리고 있는 것에 불과한데도 말이다. 나의 귀여운 아이들아, 그게 너희란다. 아, 너희는 나를 아주 지치게 만드는구나.